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문형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학생 김건우입니다. 네, 이 대학생 두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어요. 네. 왜 웃고 있죠,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그 북한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혹시 북한이 최근에 대화 제의를 몇 차례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차례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남측 여론에 있어서는 쌀 달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진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사를 보더라도 항상 그 밑에 댓글. 댓글들을 보는데 댓글이 가장 여론으로 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댓글부터 먼저 보죠. 그래서 네. 쌀 달라고 저것도 속된 그렇구나. 말로 짓리를 하는 거다. 네.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편집할 거 아니죠? 네, 편집할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네.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까.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네. 무려 북한이 3일 사이에 5건의 대화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예요, 기간? 기간이 20일부터 해서 23일까지? 5월? 네. 그러면 잘못 말했네요. 아니, 21일, 20일 이렇게 됩니다. 저는 꽤 됐거든요. 그 기사 혹시 언제 보셨나요? 예, 한참 전에. 최근에가 뭐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잘못 얘기한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번 16일부터 해서 북한이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좀 촉구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쭉 있었던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 전에 애초에 제7차 당대회가 있었어요. 혹시 북한의 집권당이 조선노동당인 건 알고 계시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조선노동당이 이번에 제7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6년 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네, 이번 들었어요. 당대. 예. 그래서 당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 회의 자리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다음부터 정부, 정당, 단체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성명을 5월 16일에 발표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공동 성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남 해외의 옹결에는 신심 드높이 조국 통일의 최후 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 나서야 된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겨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 기로에서 책임적이며 이성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라는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 16일에 발표한 거고요. 그 이후에 20일 날 공개 서한을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남북 군사 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서 지체 없이 화답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21일에 또 담화를 통해서 대화 제의를 응하라고 또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원동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담화, 김한수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담화까지 해서 등등등 해서 3일 사이에 5건의 대남 대화 제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언론 보도가 잘 됐나요? 언론 보도가 됐지만 전 들은 바가 네, 있어요. 맞죠. 못 들었는데? 뉴스나 이런 데서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페이스북에서 허핑턴 포스트를 팔라고 했는데 허핑턴 네. 포스트가 한겨레랑 같이 해갖고 하는 네. 건데 그나마 진보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페북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그 기사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이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성명들을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뭔가 그 노력인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정당 차원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막 지도자급이나 이제 대표자급에서 계속 성명을 내고 입장을 낸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북한 입장에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동안 지금까지 북측이 이렇게 대화제를 했던 거는 네. 저게 여론이 플라톤의 말로는 네. 플라톤이 혹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네네, 그 철학자는 네. 혹시 철인 정치. 친구인 줄 알고 플라톤의 말로. 네, 플라톤님의 말로 네, 했는데 네. 대중이 무지하다. 그래서 네. 철인 정치를 주장했는데 네. 같은 맥락으로 약간 대중은 저도 약간 무지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론이 형성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대중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약간 타당성이 있게 여론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쵸. 북측에서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도 그 네. 목적성이 정말로 남과 북이 화합을 위한 그런 대화 제의인가 네. 아니면 진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속된 말로. 네. 그래서 대화제를 하는 건가? 그게 좀 약간 저는. 근데 그 앞에 대중이 뭐 무시하자 뭐 이거랑 뭔 상관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중이 무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론의 형성이 그 무지한 대중들에 의해서 생겨나긴 하지만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론은 그나마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이런 대화 제일 하는 게 뭔가 자기 본인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투자해달라고 하는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 뭐 이런 건 거죠. 네, 요지는. 네, 그런 거죠. 네. 말을 네. 좀 돌려서 많이 했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도 얼마 전에 하늘색 심포니요? 네, 하늘색 영화 심포니. 봤어요. 그 제이규퍼가 만든 영화죠. 네네네. 네. 최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아직도 1990년대 고난행군 시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 생각이 많이 가난하고, 들었고요. 네. 뭐 굶어 죽고 막 아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사실 2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영화들 봤을 때 북한 관련된 소식을 접했을 때 더 이상 북한이라는 나라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라는 걸 전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따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운영인 그 대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여론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은 정말 열악한 현실들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왜 공동성명을 제안했냐면 조국 통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국 통일을 온 민족이 지지하고 만인이 환영하는 그런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에 대해서 뭐 이런 노선과 방침은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자주 그다음에 뭐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뭐 이런 원칙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비하고 부정하는 노름을 펼친다 이러면은 북남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노선과 방침이라고 하면은 뭐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에서 핵심적인 게 민간 교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는 이제 불허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외세에 추종해서 동족 대결과 분열해서 살기를 차겠다는 변함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일 따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요지로 봐서는 절대 전쟁을 통한 통일은 지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남측에 이렇게 주장한 거죠.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는 남측 당국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측 당국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통일이 제가 생각해서는 어차피 통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해야지 우리가 통일되고 나서도 우리가 핵 보유 국가로서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더 힘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남측이 그렇게 우리 쪽에서 그렇게 막 만류를 하고 미국의 입김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편집인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만 핵 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다 같이 싸잡아서 핵 보유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북한에게만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최후 생존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으면 정말 다시 미국이 들어올 건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근데 만약에 남한에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핵 보유국가 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거는 일단 공식적으로 NK투데이 입장은 아닌 걸로 개인적인 소견들을 밝힌 거죠. 개인적인 소견이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러다가 막 전국에 있는 대학생 김건우 다 적어놨고 일단 형은 일단 끝났고 신대생 운영인이고 어떡하지 이거 알아서 편집하시겠죠. 그래서 북한의 주장은 우리의 핵 보유와 북남 관계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남 관계에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이니까 자꾸 북남 관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관계라고 하죠. 남북관계에서 핵 문제를 끌어들일수록 궁지에 몰리는 것은 남조선, 그러니까 남한 당국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통일에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상당히 도발적이네요. 네, 뭐 충분히 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 다 준비되어 있는데 조국 통일의 원칙에서는.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남한의 반통일 세력들이 동족의 선의에 계속 대결로 엇서면서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다 차 던진다면 정의의 조국 통일 대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정치 세력을 봐서는 일단 너무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비평화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북한에 계속 핵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비핵 개방 3천이라고 얘기해서 핵을 없애면 교류를 계속 할 수 있다. 뭐 이런 요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계속 폈던 것 같고 이게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이런 공동성명을 제시하고 계속 대화 제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좀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남한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한겨레도 이제 최근에 한겨레를 엄청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한겨레에서 최근에 이제 사설 칼럼을 냈는데 5월 23일이면은 어쨌든 최근인데요. 이때 이제 북한의 이딴 대화 제의 판박이 거부만 할 것인가라는 사설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남한에 계속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남의 일 보듯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닌데도 우리 정부는 비핵화 조치가 이제 최우선이라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기 여념이 없다. 이렇게 앞뒤 꽉 막힌 태도로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역시 한겨레입니다. 제 생각에 내가 또 조선일보에서 태그해가지고 한겨레 역시 종북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래? 네.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근데. 아 그래요? 네, 전에 한겨레가 종북이라는 증거 이렇게 하면서 한겨레 그 조선일보 기사로 나왔어요? 나 본 적 있는. 정말요? 네. 그러면 진짜 그 언론으로서의 그런 뭐랄까 언론으로서의 그런 걸 잃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조중동은 쓰레기. 알았어, 편집되는 거죠.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저는 근데 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실 작게 친구 사이 관계로만 봐도 둘이 싸우고 나서 한 명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안 하면은 사실 사이가 엇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어쨌든 대화를 하는 게 맞거든요. 나중에 사이가 어떻게 되든 같은 민족인데. 근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관계에 있어서 남한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좀 북한이 이번에 최근에 대화에서 이례적인 게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한 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군사 당국 회담이면은 뭐 국방부. 네. 그래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의한 게 약간 제 생각에는 군사적인 문제에서 좀 대결적인 거를 좀 해소하자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좀 있죠. 네,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죠. 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